자, 35차 수열의 기납적 정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열이라 그러면 모양이 폼이 아주 이쁜 무슨 수열과 무슨 수열만 배웠냐면요. 차이가 일정한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을, 그리고 비가 일정한 등비 수열, 모양이 예쁜 수의 나열만 공부를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하다 보면은 수가 그 다음에 무슨 수가 나올지 눈치 빠르게 알아차리는 수의 나열도 있지만 이 규칙이 뭐지? 하고 고민에 빠지는 수의 나열도 있다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보다 조금 특이한 수의 나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인데요. 뭐 개찰 수열이라든지 점화식이라든지 이런 건 이렇게 고차원적인 이런 내용을 여기서 해라는 건 아닙니다. 이 교육 과정에서 빠져버렸거든요. 어려운 거는.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에서는 이럴 때 수열 나열은 이럴 수도 있다. 그 정도만 해야 되는 거지. 너무 어려운 개차 수열 개념이라든지 점막식이라는 요 개념까지 들어가면 이 부분의 내용이 정말 어려워지고 하기 싫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고민하지 말고 교육 과정에서 빠져 있으니까요. 자, 조금 한번 더 살펴볼게요. 그러면 기납적 정의를 하기 위해서 자,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라고 눈치를 빠르게 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등차 수열은 일단 중간 뭐가 성립한다는 거죠? 등차 중앙이라는 게 성립하고요. 등비 수열은 등비 중앙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B에는 B의 n-1 플러스 B의 n 플러스 1인데 앞에 2가 있다. 그러면 얘가 등차 중앙이라는 거고요. 등비 중앙은 뭐 Bn의 제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그죠? 얘는 등비 수열이구나 하고 요 정도는 우리가 눈치 빠르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보면요. 수학의 기납적 정의라는 것은 첫째 항이 주어지고 그 관계식을 만약에 정의를 해준다면은 수의 나열을 할 수 있다. 그것이 기납적 정의라는 거죠. 그래서 기납적 정의는 첫 번째, 첫째 항은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그거의 관계식을 이와처럼 이렇게 나타내 준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모든 요 수의 나열은 다 할 수 있다. 이게 기납적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여기서 무슨 공식을 만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자, 쉽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1번 보세요. 첫 번째 항이 1이지. 그런데 그 앞에 항과 뒤에 항과 앞에 항의 관계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빼기 2로 되어 있네.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아차릴 수는 있어. 요것은 무슨 수열일 거다. 차가 일정한 등차 수열이 되겠네. 자, 눈치는 빠르게 차릴 수가 있겠지. 하지만 여기에다가 무슨 점화식이다, 개차 수열 이런 이상하게 어렵게 하지 말고 자, 한번 볼게. 그럼 첫째 항은 1이야. 두 번째 항은 앞에 항에다 빼기 2를 했지. 그래서 뭐가 되니? 앞에 항 1에서 빼기 2를 하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앞에 항에다 빼기 2를 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앞에 항에서 빼기 2를 하니까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7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한 봐요. 자,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첫째 항은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거의 관계식을 가르쳐 줬죠. 자, 쉽게 말해서 뒤에 숫자는 앞에 숫자에다 곱하기 뭐를 했다? 3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여기에서 이건 이 정도는 우리가 배웠으니까 얘는 항상 곱하기 3을 해가지고 이어서 그 다음 숫자를 찾아내니까 얘는 비수열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자, 두 번째 항은 요 앞에 항에다 곱하기 3을 하니까 6이 되고요. 또 3을 하니까요. 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 숫자는. 자, 요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한번 보세요. 3번에 지금 현재 이게 뭐 개찰 수열이다, 점화식이다, 이런 뭐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요.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자, 시키는 대로 관계식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그냥 적어주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적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항은 1이고요. 두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다 곱하기 2에서 더하기 1을 해라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3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뭐란 말입니까? 앞에 2 곱하기 3, 6 더하기 1이니까 7. 이런 식으로 적어 달라는 거예요. 생각. 자, 이런 식의 수열도 나올 수가 있다. 왜 이런 걸 하냐면요. 이 생각을 조금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의 나열은 우리가 지금 배웠던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처럼 모양이 반듯한 수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처음 시작은 이렇게 편안하게 갑시다.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요. 편안하게 한 가봅시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거 다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천천히 네,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지 말고 하나하나 대입해서 숫자를 한번 나타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자, 기납적으로 정의된 다음 수열에서 자, 10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10항의 값을 구해라 그랬지? 그럼 천천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을 써도 상관은 없다. 용어입니다. 네, 너무 어려운 용어로 쓰지 말고 하나하나 구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려운 교육 과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 과정에서 그런 거는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항은 3인데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되냐? 요 관계를 한번 따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n이니까 1을 더하기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서 더하기 얼마가 될까요? 2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몇 개만 더 적어 볼게요. 그러면 세 번째 항에다 더하기 3을 해라는 거지. 그래서 몇 번째 항? 그렇지. 자, 9번째 항은요. 그러면 A에 8 더하기 8이 되는 거고요. 10번째 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A에 9 더하기 9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A의 10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0번째 항을. 이걸 구해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10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9번째 항을 알아야지 9번째 항 더하기 9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럼 9번째 항은 8번째를 알아야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요. 점점 맞물려 있는 거죠. 자, 맞물려 있을 때는 하나하나를 아까처럼 하나하나를 아무 생각 없이 해도 되는데 조금 머리를 써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기에서 이 왼쪽 좌항과 좌변에 있는 숫자와 우변에 있는 숫자 같죠? 근데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맞물려 들어가 있는 거죠. 맞물려 들어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럼 요 관계를 잘 생각하면은 쉽게 풀 수가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 한번 볼게요. 만약에 좌변은 좌변대로 더하고 우변은 우변대로 더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자, 쉽게 한번 적어볼게요. 좌변을 좌변대로 더했어요. 그럼 A2 더하기 A3 더하기 해서 A10까지 더해준 거고요. 우변은 1에서 어디까지 더해져 있는 거예요? 9까지 더해져 있죠. 그리고 1 더하기 9까지 더해주면은 공식 그냥 쓸게요. 2분의 9 곱하기 얼마가 될까요? 10이 되겠죠. 네.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요 A2하고 A2 요렇게 없어지겠지. 똑같은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국 더해준다면요.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은 거 얘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없어질 거예요. 다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아있어요? 10번째 항의 숫자와 첫째 항의 숫자와 우리가 계산해 놓은 이 숫자만 남아있다는 거죠. 자, 요건 다 없어질 거고요. 그죠? 다 없어질 거 남아있는 거는 이거와 요것만 남아있다는 거죠. 요것만.
자, 그래서 어떻게 적나요? A의 10항은 첫 번째 항 3 더하기 45가 되나요? 계산하면은 그래서 얼마가 된다? 48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너무 많은 공식에 대입하려고 그러지 말고 요 정도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2번 문제. 자, 2번 문제도 1번 문제처럼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 다 풀어주진 않을 거고 네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자, 네가 고민을 많이 할수록 문제 보는 눈이 길러지니까 자, 봐봐. 생각해봐. A의 10을 구하려면은 N 대신에 9를 대입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8이야 여기는. 아니다. 9다. 그지? 봐봐. A의 10항을 10번째 항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은 자, 9를 더해주니까 9 마이너스 27이지. 근데 A의 10항은 9항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9항은 어떻게 되나 하고 또 봤더니 몇 항을 알아야 되는 거야? 8항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지? 자, 이렇게 8항을 알아야 되는 거야. 점점 맞물려 들어가고 있는 거지. 그래요. 맞물려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니? A2항부터 시작해야 되겠지. A2항은 뭐 A1항에다가 빼기 3을 해줘야 되는 거지. 요렇게 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얘끼리 다 더해주고 하면 이렇게 없어지는 게 생길 거라는 거야. 자, 그래서 쉽게 문제를 풀어봐라는 거야. 왜냐하면은 1번처럼 하나하나 대입해가지고 해도 상관없는데 이게 항이 굉장히 클 때는 이런 식으로 규칙을 발견해라는 거야. 수열이라는 것이 결국 규칙을 발견해내는 거거든. 자, 여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규칙을 발견해서 한번 구해보세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1번 문제 한번 볼까? 그 다음 1번 문제는 어떻게 풀어줘야 되겠니? 자, 1번 문제 한번 봐봐. 1번, 2번은 그런 규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등비라는 그 규칙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대입해가지고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지금 2번에 1번, 2번, 밑에 1번, 2번 있는 거는 자, 쌤 이야기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은 바로 쓰는 게 좋아. 요 봐봐. 여기가 2가 곱해져 있고 이건 무슨 뭐야 이게. 그렇지. 얘 요걸 보고 이가 이건 뭐 이거는 뭐네 하고 눈치를 바로 채려야 되는데 이게 무슨 수열이지? 그래 얘는 등 차수열이라고 눈치채야 돼. 이게 등 차중앙이잖아. 그래서 1 마이너스 1 다음에 뭐가 나올까? 요 차이가 얼마큼 나오는 거니?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아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10번째 항을 구해달라 그러면 첫 번째 항 더하기 9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2네요 하고 눈치를 바로 채려야 된다는 거지. 이거는 요 정도는 이제 수열에서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요거 좀 봐봐. 2번은 또 뭐지? 뭐의 제곱은 뭐 곱하기 뭐. 얘 무슨 수열이니? 얘는 등비 수열이라는 거 눈치챘니? 첫째 항은 2고요. 두 번째 항은 3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공비 R은 뭐예요? 첫째 항 나누기 첫째 항분의 둘째 항. 그래서 공비가 2분의 3이라는 거 눈치를 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의 10번째 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 2분의 3의 구성. 이렇게 눈치를 까야 돼. 자, 3번 좀 보자. 3번 문제는 기납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요런 거에서 A의 10항을 구해주세요. 그랬어. 그럼 여기에서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손품만 좀 팔면 돼. 하나하나 구해주면 돼. 근데 이런 것도 수열의 목적은 그 규칙을 발견하는 거니까 그 규칙을 한번 발견해 보자는 거지.
됐지? A의 10을 구하기 위해서는 A 10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니? 자, 10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지? 9분의 10 A의 구항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치? 구항을 알아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구항을 또 알아야 되는 거지. 구항은 뭐가 되니? 뭐가 되나? 8분의 9에, 그렇나? A의 9승, 8승, 요렇게 되나? 자, 그러니까 얘가 맞물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A의 2승부, 우리 1승은 아니까, 1승이래. 두 번째 항부터 구해보자. 그래서 1분의 2의 A의 첫째 항. 그럼 A의 3이라는 것은 뭐니? 2분의 3의 그렇지. 두 번째 항.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 있다는 걸 눈치를 채줘야 되는 거지. 그럼 3분의 얼마가 되나? 좀 이야기 좀 해보지. 3분의 4에 A의 3 이렇게 되나?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수열에 쓰는 그 규칙을 찾는데, 이거 봐봐. A의 2하고 A2 이런 식으로 맞물려 들어가 있는 거지. 자, 여기에서 이와 규칙을 한번 발견해 보자는 거지. 자, 처음에는 모르니까 아까처럼 똑같이 쓰면은 좌변은 좌변끼리 다 곱해주고 우변은 우변끼리 한번 곱해볼까? 그러면 여기에는 A의 2 곱하기 A의 3 곱하기 네 번째 항 해서 몇 번째 항까지? 열 번째 항까지 곱해주고 여기에는 1분의 2의 A의 첫 번째, 그 다음에 2분의 3의 두 번째, 그 다음 규칙이 발견되지. 그 다음 뭐가 될까? 3분의 4의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규칙을 발견해 주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뭐가 되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될까? 9분의 10의 A의 구성,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이가 요거 똑같은 거니까 약분해갖고 없애버리면 되지. 약분해가지고 약분해서 다 없어지면 여기에는 뭐가 남고 A의 열 번째 항이 남고 여기는 뭐가 남을까? 첫 번째 항이 남아 있을 거지. 그리고 왜 약분한다고 생각해봐. 분자, 분모 규칙을 발견해야 돼.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해서 남아 있는 거는 뭘까? 분자, 분모해서 남아 있는 건 뭐만 남아 있을까? 그렇지. 분모 요거 없어지고 뭐만 남어? 10만 남아 있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10을 적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열 번째 항의 숫자는 얼마가 나올 거라는 거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네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여기에는 여기서부터 공부하기 싫어질 테니까 여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그 규칙을 발견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4번 한번 볼게요. 4번. 자, 4번도 일단은 쌤 지워버리고, 네. 자, 4번도 규칙을 일단 발견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규칙을 발견해 주세요. 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항은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니까요. 요걸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두 번째 항은 어떤 규칙이냐면요. n 플러스 1분의 2n에 자, 이렇게 곱하기 해서 an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섯 번째 항을 구해 달라고 그랬지. 그럼 일일이 적어줘도 상관없어. 일일이 적어줘도 상관이 없지만 그렇죠. 일일이 적어줘도 상관없지만 그 규칙을 발견해서 적어주면 훨씬 좋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A의 두 번째 항은 그렇지. n 대신에 1을 대입했다는 거지. 2분의 얼마가 되니? n 대신 1을 대입했어요. 그러니까 2분의 2의 a의 1이 되는 거지. n 대신 1을 대입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3이라는 것은 뭐가 나오겠니? 2를 대입해야 되니까 3분의 2를 대입하니까 4의 a의 뭐가 된다고? 2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의 뭐? 4는 어떻게 된다고? 3을 대입하니까요. 4분의 6의
A의 3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뭐 6개까지니까 한번 적어 볼게요, 선생님이. 자, 5가 된다는 말은 4를 대입해야 되니까 5분의 4, 8, A의 뭐가 돼? 4가 되는 거죠. 자, 6이라는 것은 뭡니까? 5를 대입해야 되니까 6분의 10에 그렇지. 그 규칙을 발견해 주면 돼요. 봐. 2, 4, 6, 8, 10. 2, 3, 4, 5, 6. 그지? 자, 그럼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잖아. 요거 지금 약분을 해버릴 거거든. 요렇게. 약분 다 하면 되지. 곱해가지고. 그럼 남아있는 거는 여기에서 누가 남아있어? A6만 남아있을 거고. 요것도 약분 될 거고. 그지? 그 다음 남아있는 거 A1이 남아있을 거지. 곱하기 숫자 2분의 2 곱하기 3분의 4. 그 다음에 4분의 6. 그 다음에 5분의 8. 6분의 10. 요렇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1 됐네. 요렇게 약분을 한번 해봐. 또 요렇게 약분했네. 2가 되네. 또 요렇게 약분했네. 그죠? 그래서 남아있는 게 뭡니까? A1은 1이니까 남아있는 게 3분의 얼마? 16. 요렇게 나온다는 거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요. 이 부분에서는 정말 어려워서 공부하기 싫을 거니까요. 요 정도 머리를 좀 크게 확대해서 생각한다는 요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느 회사에서 뭐 브라브라 5일 동안 모집을 했다. 모집 첫날의 모집 인원은 요렇는데 둘째 날부터는 2분의 3배씩 1.5배씩 늘어갔다. 그 말이죠. 자, 두 번째 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인원수에다 곱하기 뭐 한다? 2분의 3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그러니까 앞에 항과 뒤에 항의 관계식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다가 뭐만 곱해줬어요? 2분의 3만 곱해줬죠. 그러니까 뒤에 항은 앞에 항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2분의 3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섯 번째일 때의 인원수를 구해달라. 일일이 대입해가지고 해줘도 됩니다. 그죠? 일일이 해줘도 됩니다. 아니면은 다섯 번째 항이니까 A의 몇 성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항을 구해달라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다섯 번째 항은 2분의 3의 A의 네 번째 항.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적어주면요. A의 2라는 것은요. 2분의 3의 A의 1이고 A의 3이라는 것은 2분의 3의 뭐 A의 2가 되고 네 번째 항은 2분의 3의 A의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없어질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거는요. 다 5일째는요. 2분의 3이 되고요. 2분의 3이 몇 개 있어요? 2분의 3이 하나, 둘, 셋, 4개 있네. 4 곱하기 256 이렇게 해서도 상관없는 겁니다. 자, 어떻게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6번 문제. 자, 브라브라 되어 있는데 하루가 지날 때마다 4마리가 죽고 그쵸. 4마리 죽고. 6마리 있었다 그러면 4마리 죽고 2마리가 각각 2마리씩 분열한다면 그러니까 4마리 된다. 뭐 그런 내용이네요. 그죠? 네. 자, 10마리 있은 날부터 N 1일 후 살아남아 있는 미생물 수의 AN 1마리라고 한다.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럼 뭐 어렵습니까?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되지? 자, 봐봐. 그 다음 날은 A의 n 플러스 1은 그 앞에 날이 AN마리인 만큼 살아있다면 4마리가 죽을 거고 거기에서 2마리씩 분열한다니까 곱하기 2가 된다. 요렇게 되는 거죠.
됐죠? 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5일 후에 살아남아 있는 미생물 수를 물었습니다. 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항은요. 자, 만약에 이게 10마리 같았으면은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10 빼기 4 곱하기 2니까요. 12마리가 되는 거죠. 두 번째 항은 얼마가 됩니까? 12 빼기 4 하면 8이네요. 8 곱하기 2니까 16.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래가지고 쭉 계산을 해보세요. A3은 얼마인지, A4는 얼마인지.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너무 어렵게 문제를 풀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면 공부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려나? 쉽게 문제를 풀고요. 이제 7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7번입니다. 어떤 식물의 씨앗을 뿌리면 그 중에서 20%는 죽고 나머지는 5배씨의 씨앗을 거둔 다음에 그 다음에 모두 뿌린다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올해 A개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러면 6년 후에 뿌려질 씨앗의 개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A개의 씨앗을 뿌렸어요. A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0%는 죽어버리죠. 20%는 죽어버립니다. 그죠? 그럼 1년 후에, 자, 1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1년 후. 1년 후입니다. 자, 그럼 A기에서 1년 후면요. 20%는 죽어보니까 남아있는 거는 뭡니까? 그렇죠. 10분의 8만큼만 남아있겠죠. 10분의 8 A에 요거의 몇 배를 거둔다는 거죠. 모두 얼만큼 뿌린다고? 5배를 뿌린다 그랬죠. 그래서 1년 후에는요. 뭐가 되는 거예요? 4A가 되는 거예요. 1년 후에는. 자, 2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2년 후에는. 2년 후에는 2년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요 4A가 살아남은 게 뭐가 됩니까? 10분의 8만큼만 살아남고 요거의 몇 배? 몇 배가 되는 거예요? 5배가 되는 거죠. 자, 3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게 이 공비를 가르쳐 줬는데 공비가 얼마일까요? 여기에서. 네. 공비는 얼마인가요? 약분해주고 해주면은 공비는 4가 됩니까? 예, 4가 되나요? 그죠? 공비는 4가 됩니다. 이렇게 약분해주면 2가 되고요. 공비는 4가 되죠. 곱하기 4만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6년 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 항 4A에다가 공비 4에 몇 성? 5성을 해주면 되는 거죠. 5성 이렇게. 자, 그 다음 8번 한번 보겠습니다. 8번 문제. 네, 요거 한번 봐요. 요거는 선분 중점이다. 우리 중점 구할 때 어떻게 구했습니까? 중점 구할 때. A와 B의 중점을 구해라 그러면 더해서 뭘 나눴어요? 2로 나눴지. 아, 이것만 봐도 얘는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하는 게 눈치가 채지는 거죠. 등차 수열이다. 그지? 그러면 등차 수열이니까 여기가 0, 3, 그 다음 뭐? U 나오지. 차이가 얼마씩? 3씩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P의 9는요. 첫째 항에다가 뭐 n-1이니까 8 곱하기 3 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24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